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스파이더맨 파프로 몸매 반전. 예상치 못한 반전에 꽤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주요 반전에 관한 제작진의 친절한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스포가 다량 함유된 만큼 영화 보신 분만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Who are you? Your friendly neighborhood Spider-Man.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스파이더맨 정체가 밝혀진 걸로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피터는 코믹스 팬들에겐 매우 익숙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뉴욕시에서 언론과 여러 일들로 인해 빌런으로 모함을 받게 된 상황이죠. 쿠키 영상에서 미스테리오는 마지막 속임수로 자신이 한 모든 행위들을 스파이더맨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이를 대중들이 믿도록 뉴스로 보도해버렸죠. 제이 조나 제임슨, 이 떠버리 저널리스트가 스파이더맨에게 증오를 내뿜는 것과 함께 미스테리오가 이긴 걸로 이야기에 반전을 주고 싶었거든요. 쿠키 영상에 반전을 둔 건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에서 I am Iron Man. 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다음 전개에 있어 전과 다르면서도 좀 독특하게 영화를 만들도록 강제를 하거든요. 뭐 이런 점이 파프로몸 엔딩이 재밌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고요. 스파이더맨 다음 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든지 간에 분명한 건 이전에 봤던 그 어떤 영화들과는 확실히 다를 거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스토리는 샘 레이미 영화 이후 보지 못했던 아주 고전적인 스파이더맨 아이디어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케빈 파이기의 답변은 코믹스의 기본적인 캐릭터 라인은 지키면서도 전에 나온 스파이더맨 영화들과는 차별화를 두고 싶다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노력이 예측 불가한 마블 영화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편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두 번째 질문. 조나 제임슨이 돌아왔어요. Spider-Man, hero or menace? Exclusive Daily Bugle photo. 왜 지금 돌아왔는지랑 굳이 J.K. 시몬스여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으로 하자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데일리 뷰글과 제이 조나 제임슨을 영화에 넣기를 원했을 때 J.K. 시몬스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시몬스가 돌아와서 JJ의 또 다른 버전을 연기하는 건 현대 텔레비전의 음모, 이론가의 뉴 미디어 시대 버전이라는 의미에서 전체 프랜차이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완벽히 들어맞았거든요. 시몬스가 마블로 와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의 표정을 보니 잠깐 당신들 뭘 하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반응이더군요. 하지만 그에게 스파이더맨 파프로몬 스토리를 들려주고 JJJ의 등장이 어떤 식으로 전체 이야기에 들어맞을지를 보여주니 영리한 연기자라서 그런지 바로 이해를 하더군요. JJJ 역할에서 물러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돌아오다니 그에겐 거의 초현실적인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오랜만의 역할이라 걱정도 했지만 J.K. 시몬스는 스스로 자신의 연기는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의 연기를 다시 보고 있자니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이지 놀라웠었거든요. Call the patent office, copyright the name Green Goblin. I want a corner every time somebody says it.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을 먼저 접한 세대라면 파프로몬 본편 영화도 너무 재밌었지만 쿠키 영상에서 만난 J.K. 시몬스의 등장, 이거 하나만으로도 벅찬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역대 마블 영화 중 최고의 쿠키 영상 1위로 올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 영화 마지막에 피터가 MJ와 데이트하고 데일리 뷰글도 돌아오고 뉴욕을 막 날아다니던데요. 이젠 좀 더 샘 레이미와 마크 앱의 스파이더맨처럼 되는 건가요? 전 그저 제 스스로 자격을 얻었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랬어요. 홈커밍에서부터 다른 장소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 있는 이 캐릭터들을 재구축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기존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본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기존 스파이더맨 영화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상징적인 스파이더맨의 순간들을 다른 이들만큼이나 사랑하거든요. 제이 조나 제임슨을 사랑하고 뉴욕시를 웹스윙하는 장면을 보는 것도 사랑하고요. 피터와 MJ의 로맨스 또한 너무너무 사랑하죠. 전 그저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 넣을 자격을 얻었다는 기분을 먼저 느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영화에서 피터가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책임을 떠맡는 걸 볼 수 있죠. 그가 스스로 헤쳐나갈 길에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이 점은
피터 스스로 자신의 수트를 직접 만들면서 입증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뉴욕시에서 웹스윙을 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기다려온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해요. 홈커밍 당시 팬들이 기대한 웹스윙 장면이 거의 없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감독과 작가의 말을 들어보니 다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거 다 빅피처였던 거야 라고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홈커밍 때 피터가 토니의 영향력 안에 있던 아이였다면 파프로먼 피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이 된 모습을 보여준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편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스크롤은 어떻게 등장시키게 된 건가요? 스크롤이야말로 파프롬의 환상과 반전을 회수하기에 알맞다고 느꼈어요. 영화 마지막 쿠키 영상에 작은 폭로가 나오면 딱일 거라고 생각했죠. 또 이 장면을 넣음으로써 닉 퓨리가 왜 미스테리오에게 농락당했는지를 멋지게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Mr. Beck is from Earth. 닉 퓨리가 비록 5년간 분립되고 수세에 몰린 상황이어도 닉 퓨리의 슈퍼파워는 알다시피 의심이잖아요. Nick Fury, director of S.H.I.E.L.D. 닉 퓨리가 속임수에 당한다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걸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프롬에 나온 닉 퓨리는 진짜 닉 퓨리가 아닌 스크럴이었다. 피터 파커와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닉 퓨리 또한 작은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다. 이렇게 영화를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엔드게임 쿠키 영상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었는데요. 파프로몬 쿠키는 한 개도 아니고 2개 모두 역대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말대로 설명해주는 역할도 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올 페이지 4 또한 기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섯 번째 질문, 스크롤 우주선 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닉 퓨리가 캡틴 마블2나 다른 무언가를 예고하는 건가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파프롬에 반전이 많은데요.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반전을 예고한 건 없었나요? 두 번째, 관람하는 분들을 위해 영화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뒀죠. 우선은 백과 피터의 바장면 이전에 영화 전체에 흩어져 있던 백의 팀을 볼 수 있어요. 하이드로맨과 몰튼맨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거긴 하지만 마리아 힐이 닉 퓨리를 닉이라 부르고 두어 번이긴 하지만 닉이 지구를 너네 세계라고 지칭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 외에 최소한 2번 이상 보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작은 것들을 영화 전체에 깔아뒀고요. 이야, 영화를 다시 볼 때 숨겨진 재미를 찾는 즐거움을 주려고 이것저것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거네요. 마블의 엄지척. 스파이더맨 2작품 연속으로 빌런의 반전을 줬는데요. 이런 점이 오히려 걱정되진 않았나요? 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하고 영화에 반전을 집어넣는 걸 참 좋아해요. 따지고 보면 파프롬은 홈커밍의 정반대 상황을 담고 있죠. 홈커밍에서 벌처는 쭉 빌런이었는데 나중에 그는 또한 누군가에게 있어선 좋은 아빠기도 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파프롬에선 그는 피터의 좋은 친구구나 해서 잠깐만, 지금까지 계속 악당이었잖아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캐릭터를 고려할 때 2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홈커밍 당시 스파이더맨이 그와 그의 딸, 그의 가족을 구함으로써 벌처는 스파이더맨의 비밀을 지켜주는 존엄성 있는 인물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미스테리오는 벌처와는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다시피 그가 정말로 피터에게 친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피터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싶어 했죠. 피터에게 이건 거짓으로 만든 거고 허튼 소리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망토와 레이저를 가진 사람들의 말만 믿는다는 걸 말하며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홈커밍 벌처와 파프롬한 미스테리오는 둘 다 빌런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같은 빌런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만약 별다른 반전 없이 처음부터 미스테리오를 빌런으로 등장시켰다면 지금 같은 꿀잼은 없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 7번째 질문, 파프롬으로 MCU 멀티버스의 가능성은 사라졌나요? 글쎄, 대부분은 소니에게 달린 일이라 생각해요. 전 멀티버스 개념이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그 개념을 소개했잖아요. 전 이게 우리 방식대로 갖고 놀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는 멀티버스를 파프롬에서 언급만 했을 뿐 미스테리오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I'm sorry, you're saying there's a multiverse?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 멀티버스란 개념은 수년간 코믹스에서 해온 방식 그대로만 따라가도 꽤 재밌는 스토리텔링 기회가 되리라 생각해요. 케빈 파이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터뷰 응답을 보면 하나같이 질문자 의도에 딱 맞는 정답을 얘기하진 않네요. 항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궁금해하게 만들고 알아서도 추측하고 찾아보게끔 답변을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영리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조금이나마 괜찮았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쿠키 영상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 있다면 주저없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